반갑습니다. 부동산공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건축법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건축법의 기출문제를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의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총칙 파트가 있고, 이 용어 관련 문제가 3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개수가 이제 31문제인가 2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좀 반으로 나눠서 용어 1, 용어 2로 나눠서 건축법 내용들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야지 시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번 나온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어떤 정도가 심화 문제인지를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일부 개정된 것들은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뀐 그런 거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건축법에 자, 지금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틀린 것은 자, 지금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자, 지정문화유산이 이 지정문화재랑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 이 문화재란 용어가 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면서 국가유산 안에 이 문화유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정문화유산을 지정문화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유산 이 둘 다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서 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문화유산이든 임시지정문화유산이든 둘 다 이게 문화재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처리를 하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단 한 조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철도나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자, 이거는 철도 선로부지, 레일이 있고, 철도 레일이 있고, 그 가장자리 일정한 땅이 철도 선로부지인데, 자, 이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철도법의 규정을 받으므로 건축법에 단 한 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지문 자체도 1번하고 마찬가지 같은 내용들인데, 1번은 좀 틀렸죠.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 문화유산 둘 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에서 이 1번으로 정답을 봐야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일정한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맞습니다. 이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일정한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행정구역상 면지역에서는 건축법의 6가지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뒤에 해설 한번 볼 거니까.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건축주, 설계자 등 이런 건축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건물을 건축하다가 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의 기준을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그 다음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31층 이상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일정한 지역, 비도시 지역의 면적 같은 데서는 건축법의 6가지는 배제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축 관계자들이 건축법을 적용을 하되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5번에 보시면 사의 완화 요청 및 결정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 보시고 자, 이 보충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의 건물은 건축법의 모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암기 방법은 창고, 철문하죠. 창, 고, 철, 문, 하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창고에 가보면 철문이 있고 그 철문 안에 철문에 그 시가 하자라는 그 시가 써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철문하. 자, 컨테이너 간이 창고, 공장 안에 컨테이너 간이 창고 할 때 창고, 컨테이너 간이 창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절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들,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급탄급유, 자, 플랫폼 같은 것들은 플랫폼이 지붕하고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같은 거,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도 건축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천의 수문 조작실도 하천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하천의 수문 조작실 같은 경우를 건축물 형태로 세우더라도 건축법이 아무것도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고, 철문, 하라는 이 5가지 건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건축법에 단 한 조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자, 전면적 적용 지역이 어딥니까? 전면적 적용 지역이 도시지역,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3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전면적 적용지역은 1번 도시지역,
2번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기의 구역. 3번 1번이나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고, 자, 전면적 적용적 외의지역이 여기 써있네요.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데랑 나가서 행정구역상 면적입니다. 면.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는 비도시지역 면적에서는 다음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외울 때는 대도, 건건, 방분 이렇게 외우실 건데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대도, 건건, 방분 이런 것들 6가지를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해서 건축법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창고철문 하라는 건물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해서 이런 것들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고, 이렇게 비도시역 면적에서는 6가지 규정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수면 위에 짓는 건축물, 31층 이상 건축물, 전통 사찰 같은 거, 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해서 15년 이상이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여기 이런 것들 같은 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건축물을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건축법의 완화 요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화 요청하는 것들도 따로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건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건축법상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수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대선 같은 거 우리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니면서 대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대선이 뭐냐는 걸 찾는 건 문제입니다. 자, 대선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내력벽은, 자, 우리 예전에 이제 내력벽 같은 게 나오면 내력벽의 벽면적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이 없고 수선 변경할 때는 30 이상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0 이상을 붙이고 수선 변경이니까 대선이 맞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전면부에 창문 틀을 증설 해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증설 해체할 때 이런 게 뭐였습니까? 지붕틀이죠, 지붕틀. 기둥보 지붕틀이라고 해가지고 증설 해체라고 써야지. 이 창문 틀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선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창문 틀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3번 주계단을 해체하는 것. 자, 주계단, 피난계단 같은 것들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같은 거 할 때 면적 없이 무조건 대선이니까 맞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대선할 때 증설, 해체로 나가면 앞에가 사이즈 같은 거 없어도 무조건 대선이 되는 겁니다. 다만 2번 같은 경우는 이 창문틀이라는 건 안 되고 지붕틀을 증설, 해체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둥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아니면 기둥보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 이런 게 대선이니까 그런 것들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화구역을 증설 해체할 때도 대선이고, 자, 다세대 주택을 2개를 사서 세대 간의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는 것도 면적과 관계없이 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겠습니다. 자, 요거 대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선에 해당된다. 자, 공부하실 때 기둥이나 지붕틀이나 보호, 그다음에 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부를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자, 기둥을 선택해서 증설 해체할 때는 여기 개수 없이 대선이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란 말이 붙어야지만 대선이 되는 거죠. 지붕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를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3개 이상, 보호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내력벽이나 건물 외벽에 마감 재료로 문제가 나오면 증설 해체할 때는 여기 앞에 숫자 없고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이나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대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수선 변경할 때는 이렇게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을 붙여야 되는데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없이 그냥 무조건 대선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은 증설 해체 수선까지도 앞에 숫자 같은 거 없이 면적 같은 거 없이 무조건 대선이고, 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두 개를 사서 요 가구 및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도 수선하는 것도 면적 없이 대선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게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번을 정답으로, 창문틀이라는 건 없었죠. 대선 개념에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30가지가 있죠. 30가지가 있으니까 건축물의 종류, 세부 종류와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도학원은 우리 춤추고 노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학원이라고 들어가더라도 교육설이 아닙니다. 자, 무도학원은 노는 개념. 자, 이건 위락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위락설이 맞습니다. 자,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처리설이 맞죠. 자, 야외극장은 문화 및 집회가 아니라 이거는 이 번호가 27번 정도인 관광 휴게시설로 봐야 됩니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다음에 휴게소 이런 것들은 문화 및 집회가 아니라 요거는 27번 용도인 관광 휴게시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보고, 자, 마을회관 같은 거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안마실소, 노래방 같은 것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맞습니다. 정답이 요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문화 및 집회에는 아까 공연장 500제곱미터 이상, 자, 예식장 같은 집회장, 그 다음에 뭐 박물관, 미술관 같은 전시장이 있고 동식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문화 및 집회는 5번 용도인 뭐 공연장 500 이상, 예식장 같은 집회장 같은 게 있었고, 전시장, 동식물원 등이 있었는데, 관광 휴게시설에서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여기 휴게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이제 이 문제의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여기 400제곱미터로 나오면, 여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이런 것들은 다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테니스장 이거 2종 근린생활시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갔죠. 근데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면적이 400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2종 근린생활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골프 연습장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은 자, 술과 음식을 같이 파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음식을 팔면서 술을 같이 파는 곳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용품 판매 소매점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가 1종 근린이니까 요거 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보시면요. 1종 근린하고 2종 근린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면적이 있는 것들이고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은 면적이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1종 근린생활시설을 먼저 볼 때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들이다. 자, 여기 소매점들 보십시오. 식품, 의료, 완구, 약품 같은 걸 파는 일상적인 소매점들이죠. 식품을 파는 뭐 우리 슈퍼마켓 같은 거, 의류 옷가게, 약품을 파는 약국 같은 경우가 소매점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고, 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보면, 자, 3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이제 2종 근린으로 가겠죠. 자, 탁구장, 체육도장. 자, 탁구 치고 애들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은 500 미만이면 일종 근린. 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같은 공공 서비스 업종도 공공 업무로 부르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금융업소 ATM기 같은 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전기차 충전시설도 1000 미만이면 일종 근린입니다.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300제곱미터 미만이 일종 근린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용, 머리하고 목욕하고 이런 세탁소에 옷 맡기는 이런 업종들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종 근린.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원, 산후조리원 같은 것들도 면적하고 상관없이 일종 근린입니다. 자, 마을회관, 변전소 같은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종 근린으로 보시고, 자, 2종 근린 보시면 일상생활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우리 공연장, 극장, 영화관은 일상생활 할 때 필수는 아니죠. 뭐 극장 같은 거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극장, 공연장 같은 것들이 자, 공연장으로 500 미만이면 일종 근린, 2종 근린. 자, 종교집회장도 우리 교회나 성당 사찰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휴게음식점 우리 앞에서 300 미만이면 1종이니까 300 이상이면 2종 근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으로 가는 겁니다. 자, 휴게음식점, 동물병원은 이 사이즈에 따라서 1종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300 이상이면 2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앞에서 우리가 그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은 500 미만으로 1종으로 봤는데 테니스장가 문제 나왔던 거,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500 미만이면 2종 근린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아까 30 미만이면 1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까지가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이 금융업소랑 마찬가지로 2종 근린생활시설. 자, 그 밖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500 미만, 단란주점 150 미만,
그 다음에 자 물류시설 중에서 주문 배송시설, 요즘에 이제 쿠팡 같은 물류 같은 것들을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이 주문 배송시설 같은 것들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보면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자 물류용 창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이즈가 좀 굉장히 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자 일반 음식점, 독서실, 안마의술소,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2종 근린입니다. 자 1종 근린, 2종 근린은 자꾸 보셔가지고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막 외우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들로 또 개정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2종 근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우리 5번 문제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자, 용도 변경 허가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이론 공부하실 때 배웠듯이 시설군이라는 게 있고, 시설군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인데, 이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업무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이런 거는 뭐 답을 바로 보시고 그냥 그 뒤에 시설군을 보고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업무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거 신고 대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설군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암기하실 때 자산 전문, 용교, 근주, 그 밖에 이렇게 외워서 자동차 시설군, 산업 시설군, 전기 시설군, 문화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시설군, 근린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이렇게 하고 그 밖에 시설군으로 해서 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이름이 영교인데, 자, 영교가 우리 집 근처에 산다. 근주. 그 밖에 이렇게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한 다음에 자동차 설군에서는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산업 설군에서는 7개가 들어가고, 자, 전기 통신 설군에서는 2가지 용도가 들어가죠. 문화 및 집회에는 요 4가지가 들어가서 문종, 관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업설군에서는 판운숙, 이렇게 판운숙,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 판운숙씨, 이렇게 우리 예전에 이제 암기했습니다. 자, 교육 복지설군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문제가 업무를 자 이렇게 판매로 바꾸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3칸이나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자, 숙박을 1종 근생으로 바꾸는 것. 자, 우리 숙박설을 1종 근생으로 바꾸면 숙박설 여기 있죠. 영업설군에 있는데 1종 근생으로 바뀔 때는 이걸 밑으로 2칸 내려가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장례시설이니까 여기 장례시설 같은 거 안에 장례식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 장례식장을 종교로 바꾸면 밑으로 2칸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4번하고 5번도 적용을 해보면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5번의 공장을 관광 휴게로 이렇게 보시면, 자, 공장 같은 경우를 여기 2번째 시설군에 있는 것을 관광 휴게로 2칸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보시고, 결국에는 이 시설군을 외우시면 용도 변경 문제를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이거 외우실 때 이 자산 전분, 영교, 근주 이렇게 순서를 잡으십니다. 자동차 설군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자, 산업 설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7개.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 순환시설 이런 고물상 같은 데로 운수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힌 겁니다. 자, 방송통신에서는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시설하고 통신 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네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시설군에서는 자, 앞글자를 따서 사람 위로 문종관씨가 위에 있다, 위층에 살고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누구 위에 있습니까? 영업을 잘하는 판운숙씨. 자, 판운숙씨 위에 문종관씨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운숙씨가 영업을 잘하고, 자, 알뜰해서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살고 있고, 그 위층에 문종관씨가 있습니다. 자,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교육복지에서는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키고, 자, 1종과 2종 근린 생활시설 보시고 2종 근생 중에 이 다중생활시설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제외합니다.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업무 보러 회사로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정이나 군사시설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좀 5개 좀 외워주시고, 그 밖에 동식물 관련시설군은 제일 밑에 하위군에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입니다. 우리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는 수직으로 세워지는 거 2부분, 수평으로 누워서 설치되는 4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이 있고, 바닥포, 지붕틀, 주계당 이렇게 바닥포, 지붕틀, 주계당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죠. 사이기둥, 작은보,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차양 이런 것들 5개 계단은 주요구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주계단이 주요구조부지 건물 바깥에 철제로 설치된 5개 계단은 주요구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이거 4번입니다. 지붕틀, 내력벽, 기둥, 주요구조부 수직으로 세워지는 것, 자,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주요구조부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일단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 아니면 신고 아니면 신청이라고 배웠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군 내에서 자, 지금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창고로, 공장을 위험물 저장 처리 같은 거로, 문화 및 집회를 종교로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이게 그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 내부적으로 세부 건물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대장 변경 신청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외로 빼서. 자, 우리 예전에 단독주택이란 용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 건물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단독주택 안에 말 그대로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다중과 다가구, 공간이라는 게 있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었죠. 그렇게 단독주택 안에 세부 건물들이 들어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 세부 건물끼리 바뀔 때는 이 대장 변경 신청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이 단독주택을 다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단독주택 용도 안에 세부 건물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대장 변경 신청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종 근린생활서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상위원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게 맞고요. 자, 숙박서를 수련시설로 변경한다 그럴 때는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숙박서를 수련시설로 변경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는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허가받는 대상이 맞습니다. 시설군을 오시면 교육연구시설을 판매로 바꿀 때는 그때는 위로 올라가는 한 칸 올라가죠. 허가 대상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데요. 아까 문제에서 보면 답이 5번인데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용도 변경 허가사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5번을 틀린 거로 잡아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시설군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설군 자체를 암기를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면 한 문제 맞추는 거고 암기를 못하면 못 맞추는 형태 찍어야 되겠죠. 물론 못 맞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찍어서 맞춰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잘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찍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시설군 자체를 한번 자꾸 이렇게 숙지하셔서 이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산 전문, 연교군주라고 순서를 잡고 해당되는 시설군을 이렇게 좀 한번 집어넣어서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이라는 용어 배웠죠. 건축 안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고요. 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7층으로 2개 층을 늘리면 이거 증축이 되겠죠. 자, 태풍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해로 멸실됐으니까 이건 재축, 같은 규모라는 거, 종전과 같은 규모를 맞췄기 때문에 재축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를 옮기는 것은 이건 이전 공사라고 해야 되겠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자, 위치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전 공사가 맞으니까 자, 신축, 증축, 재축, 이전 모두 다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이고 5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로 자, 묶은 것인데 이렇게 5개의 보기를 주고 이 중에서 용도 변경 신고 사항인 것을 모두 이제 골랐는데 이렇게 2개씩 아마 묶어준 거 보니까 2개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서를 창고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거 3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허가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설군에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자, 숙박서를 위락시설로 변경한다. 숙박을 위락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 칸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자,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2칸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산업설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종교설 같은 경우는 문화 및 집회설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시면 두 칸 내려가는 신고사항입니다. 자, 의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할 때는 이거는 의료가 교육연구로 바뀔 때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신청 대상입니다. 교육가 아닙니다. 신청 대상. 자, 일종 권리를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한 칸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고사항이므로 정답은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4번이 정답이겠죠. 자, 여기 또 이 문제도 시설군을 외우셔서 확인하시면 관련 내용들을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시설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앞에서 본 거죠. 건축법을 배제하는 건물 5종류가 있었습니다. 창고, 철문화, 이거 가지고 푸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배제되는 건물이 아닌 거니까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건물을 찾는 겁니다. 자, 지금 지정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문화유산 보존,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처리함으로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배제합니다.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보행설, 고속도로 통행료, 자, 그러면 철도, 그 다음에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니까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지역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공공 업무로 분류하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이거 암기되셨나요? 다중이용 건축물도 한번 잠깐 해설을 먼저 보고,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건물, 다중생활설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중생활설은 고시원이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렇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6종류의 건물, 그 밖에 16층 이상 건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나 분홍색 부분에 하나만 걸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 종판, 운, 의, 숙으로 외웁니다. 이거 문종판 씨하고 운, 의숙 씨가 있는데 둘이 부부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같은 것들, 다만 동식물원은 제외하고요. 자, 종교, 판매, 운수 중에서 여객용이니까 터미널 같은 거, 공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서 이렇게 규모가 5,000 이상이 되는 관광 숙박이니까 이게 호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층 이상 건물은 건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양가로 1번에 걸리든 양가로 2번에 걸리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종교시설이면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또는 뭐 16층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두 조건에 모두 안 맞으니까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문화 및 집회도 이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16층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조건이 모두 안 맞으니까 기준 미달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4,000제곱미터니까 면적 부분은 미달인데, 자, 층이 16층이기 때문에 16층 이상에 걸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이게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맞겠네요. 3번이. 자, 교육연구시설은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에 아까 문종판, 운의숙이 안 들어가니까 면적 조건은 필요 없는 거고, 자, 문종판, 운의숙에 교육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고, 또 층이 16층 이상은 돼야 되는데 15층밖에 안 되니까 이 앞에 조건도 안 맞고 뒤에 조건도 안 맞으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문화 및 집회도 5,000제곱미터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맞는데 이게 동식물원은 제외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이라는 말이 딱 붙었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자,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두 종류로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문종판, 운의숙 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것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12번 문제는 실내 건축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26개 때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실내 건축에 해당되는 걸 모두 찾아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 실내 이게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자, 이게 칸막이 공사. 자, 건물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는 공사. 자, 그 다음에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게 이 실내 건축인데, 자, 건물 실내에다가 벽이나 찬장, 바닥 같은 공사할 때는 이거 실내 건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건물 실내에다가 새로 난간을 만들고, 이 창호, 뭐 이제 샤시 같은 공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건물 실내 출입문 같은 경우 재료를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 됩니다. 자, 난간, 창호, 출입문 공사. 자, 건물 실내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 같은 재료를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고,
건물 내부에다가 이게 충돌이라든가 끼임 같은 거 안전사고 방지. 자, 우리 노인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아이들은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건물 실내에다가 이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입니다. 보시면 칸막이 구획공사 먼저 체크하시고 천정, 벽, 바닥, 난간, 창호, 출입문, 전기가스, 급수배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들이 다 이게 실내 건축으로 봐야 됩니다. 자, 문제로 돌아오시면 실내 건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 실내에다가 배수, 환기, 난간, 창호, 전기 자, 다 실내 건축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재료를 설치하는 것은 다 실내 건축이니까 정답이 오고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거는 건축법상 신고하는 공작물이 있었죠. 자, 우리 공작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가수조, 물탱크, 기념탑, 광고탑, 뭐 담장, 지하대표 이런 것들이 다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은 이렇게 지붕이 없는 형태로 광고탑을 세우고 담장 썼을 때 이것들은 건축법과 분리해서 이 건축법 83조에 따라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로 신구청장한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사이즈가 있죠. 이게 답이 지금 4번인데요. 여기 해설을 먼저 보시면 다음에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신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자, 2m가 넘는 옹벽 담장 보시면 이 공작물의 높이가 2, 4, 6, 8 8m는 넘는 것도 있고 이하도 있고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위해서 일단 숫자를 먼저 기록합니다. 숫자를 2m 넘는 거, 4m 넘는 거, 6m 넘는 거, 8m 넘는 거 짝수로 기록하고 8m는 이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홀수 하나 5m가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이렇게 하신 다음에 2m가 넘는 담장 같은 거 2m가 넘는 담장 같은 거 2m가 넘는 옹벽이면 건축법상 신고하는 공작물 자, 4m가 넘는 광고 장기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광고를 한다. 장기에 대해서 바둑이 아니라 장기를 광고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럼 6m 넘는 굴뚝에서 자, 보시면 6m 넘는 굴뚝 아래 골통이 있다. 이렇게. 자, 연상을 하실 때 자, 2m 넘는 담장 사람이 넘기 힘든 거겠죠. 자, 4m 넘는 물건을 사라고 광고. 자,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는데 광고를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 장기에 대해서 광고한다. 이렇게. 자, 여기 숫자가 4인데 물건을 사라는 말이랑 이게 발음이 같으니까 자, 4 그러면 광고를 생각하시고 자, 광고라는데 뭐에 대해서 장기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자, 6m 넘는 굴뚝이 있고 굴뚝 아래 자, 골통이 있다. 골통.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같은 운동용 철탑, 통신용 철탑, 주거나 상업 지역에 들어가는 통신용 철탑. 자, 8m가 넘는 고가수조. 그다음에 8m 이하의 기계 주차장, 철골 조립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자, 5m가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지하 대표는 면적으로 30제곱미터를 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면적으로 표시하고 있네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자, 좀 전에 담장은 2m가 넘어가면 자, 신고하는 공작물이니까 이게 바로 답입니다. 3m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2m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니까 4번이 답이겠죠.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고 자, 광고가 그러면 이게 4죠. 4.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이고 장기할 때 기념탑도 4m가 넘어야 됩니다. 고가수조는 8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기준 미달인데 이거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공작물 신고 대상이 맞죠.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같은 것들 어떤 경우가 신고하는 공작물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 기준보다 미달이면 건축법 83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주요구조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주요구조부는 수직으로 세워지는 내력벽 기둥, 수평으로 들어가는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이니까 지붕틀 주계단은 주요구조부고 자,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죠. 자, 건물에 우리가 일반적인 층을 나누는 바닥은 주요구조부지만 이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디귿과 리을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입니다. 정답 이거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보고 이 강의를 끝내고 두 번째 용어 정리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면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로 설명이 틀린 거. 이거 앞에서 나왔던 15번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자, 15번에 보시면 틀린 걸 찾습니다.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이거는 고속국토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절은 건축법 적용을 모두 배제하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철도 선로 궤도 안에 있는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도 자,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므로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도 배제한다가 맞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자, 건축법상 철도 선로부 제한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도 배제한다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3번. 자, 국토법상 도시지역 외의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이고, 그러니까 관리농림 자연으로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구역상 면지역이면 이 법의 6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아까 설명을 한 거죠.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건축법의 6개를 빼는 겁니다. 자, 건축주, 설계자, 건축 관계자가 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는 건축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건축법의 완화 요청을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이 5번이 뭡니까? 15년 이상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라면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아, 이쪽 틀렸죠, 이거. 자,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건축법의 완화 요청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상 완화 요청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걸 배제한다고 그랬으니까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들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완화 요청 대상 우리 앞에서 배웠죠. 건축 관계자가 허가권자한테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 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31층 이상의 건축물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 전부가 공동주택일 때는 제외하고 주상복합 같은 거, 주상복합을 31층 이상으로 올리면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사찰, 전통 한옥 같은 거, 또는 뭐 계단식으로 짓는 공동주택, 자,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 정도만 좀 보시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런 것까지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 6번 문제는 완화 요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또 우리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두 번째 관련 용어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